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6월의 CPI도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견조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긴축의 속도 계속해서 언제쯤 이것이 정점을 칠 것인가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대의 심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실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막연한 기대도 막연한 비관도 금물이겠죠. 오늘 증권사들의 분석을 놓고 보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주거비용, 서비스 비용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 우려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NH투자증권은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행한 이후에 15개월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 물가가 잡혔다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개월 후라면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이 되겠죠. 대신증권은 또 수요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늘어지는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강하고 짧은 그런 강력한 긴축의 사이클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내년 초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하반기 내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제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아니다. 지금은 모든 자산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박앤세일 기간이다. 어떤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목요일의 강한 코멘트, 유세벽 전문가 순환매의 연속, 이정호 전문가 코스피 2300포인트 부근 분할 매수 구간, 윤겸 전문가 바닥공사와 둔화, 2차전지 폐기물 관련주 주목하자.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환매의 연속입니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죠. 어지러워서 약간 구역질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잘 따라가야지 내가 이걸 다 활용해서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좀 보전할 수 있을 텐데 이 순환매의 연속인 지금 상황이 사실 어떤 분에게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유세벽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CPI 발표 속에서도 그래도 잘 선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섹터별로 봤었을 때 지금 컨텐츠,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만 이렇게 반등을 해줬던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구간에서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와 준다.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추세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는 생각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시장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포착을 했었을 때 지난 6월 달에 굉장히 강했었던 방산, 우주항공 이쪽 섹터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은 조정 중에 있는데 저는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투심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연속성은 없고 그리고 빠른 차익 실현 욕구가 실현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 또한 이런 좀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순환매가 올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저께 저는 혼절을 두 종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잔상이 남더라고요. 결국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시장에서 강하게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버킷 스튜디오라던가 아니면 넵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 줬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에 트렌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뭔가 주목을 할 수 있고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돌고 도는 그런 시장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은 또 화장품 섹터가 또 코스맥스를 중심으로 좀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캐치를 해봤었을 때 결국은 지금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실적이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아주 화끈하게 시장을 지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지만
무언가 이제 자율주행 같은 아니면 UAM이라던가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뭔가 이슈가 떠줄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바닥권에 있고 그리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대 시장 상승으로 또 불빛이 바뀌었습니다. 하락하다 상승하다. 오늘 장중 내내 지수는 오락가락하고 코스피는 지금 장중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하면서 2329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폭의 플러스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대 상승으로 76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 역시도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시장에서 빠르게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지난달에 주도했던 것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아예 다르죠. 지난달은 방산 그리고 신재생 이런 쪽이라면은 이번 달은 게임 엔터 컨텐츠라고 합니다. 게임 엔터주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유세벽 전문가 코멘트 해주셔서 그때 질문 드렸을 때 바닥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신기수 전문가고 나머지 분들은 좀 노란 불빛 주셨다가 최근에 또 공략을 종목들로 해 주셨는데 7월장은 진짜 일단은 게임 엔터 쪽을 공략을 안 했으면 또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차익 실현의 심리가 강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실적을 잘 캐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블루 실장님께서 금리를 100bp 올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진짜 방향성 모르겠네요. 감도 안 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 서단계 1년차 님께서는 100bp 올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제 유세벽 전문가가 차라리 좀 강하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바닥에서 실적되는 종목 대형 제약주 아닐런지요. 하늘무사님께서 글 주셨는데요. 자, 순환매 연속 7월장은 물론 8월장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6월장은 한 차례 5월에 CPI를 발표하고 나서 쇼크 수준의 CPI였다라는 반응으로 한 단계 지수가 낮아졌고요. 사실 그 전망치를 웃돈 그 폭이 이번 달에 사실 더 컸지만 지금은 시장이 좀 계속해서 시장 지지력을 보여줍니다. 2300선이죠. 그런 가운데 순환매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가 지금 버튼을 누르자 윤겸 전문가 불빛이 바뀌었는데, 예.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정호 전문가. 거를 신호를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까지 신호가 갔네요. 이정호 전문가가 빨간불 주셨죠. 노란불이요. 노란불 주셨습니다. 또 바뀌는. 네. 윤겸 전문가만 초록불을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순환매 다음 달도 이어질까요? 네. 벌써 뭐 7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주 지나면 거의 7월 말이고요. 곧 8월인데 지금 뭐 이렇게 이런 패턴, 순환매연 섹터, 그때 이슈라든지 오늘도 뭐 2차 전지 게임주, 예,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때 이슈 수급이 이렇게 그래도 살아날 수 있고 실적 이런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 8월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눈 깜짝하면 8월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는 충분히 이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순환매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 순환매 가운데서 강한 섹터가 좀 뒤바뀌는 네. 이런 변화무쌍한 시장 네, 8월장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해 네. 주셨고요. 유세혁 전문가님은 노란불이세요? 네, 지금 큰 이벤트들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잭슨홀 미팅까지 뭐 큰 이벤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주도주가 나온다면 어떤 쪽일까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2차 전지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 8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쪽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8월에 또 우주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방산, 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이 방향성이 나왔을 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보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님도 노란불을 주셨어요. 네, 요즘 시장은 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풍력 되게 잘 갔는데 요즘 차트 보시면 완전 뭉그러져서 바닥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바닥권 종목을 노려서 공략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어떤 테마로 갈지 아니면 어떤 섹터로 갈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수님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사는 자리가 중요한 게 제 친구는 10년 전에 현대차 꼭대기에서 사서 10년 지났는데 코로나 때 본전 와서 이제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손실이 났다면서요. 그러면서 10년째 손실 중입니다. 많이 오른 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박찬수님 친구분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현대차를 손실난 채로 보유 중이신데 이런 분께 어떤 투자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윤겸 전문가님. 참 지금 물려 있단 말씀이시죠? 예, 물려 있으시다가 수익 이제 전환됐는데 가나보다 그렇죠. 하다가 다시 손실.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역주행을 하는 그런 이제 지수 차트 현대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뭐 지금 이제 하반기엔 공급망이 좀 개선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 부분에서는 또 이익을 좀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침체라는 급행열차를 다 탑승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 침체가 이제 둔화를 통해서 침체로 가겠지만 그걸 이제 끝나는 국면까지는 우량주고 대장주니까 잡고 견디시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겠지만 견디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0년 만에 진입가가 왔는데 그걸 정리 안 하시고 한 거는 그건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린 거를 고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익 구간이 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그때 더 멘탈, 그 상실감 이런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SH초님께서 현대차 배당이라도 좀 주나? 라고 글 주셨는데, 배당 주면은 그걸로 다시 또 현대차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잘 이렇게 다독이다가 수익 났을 때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대박천국 쪽박지용님께서 주식 하면서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멘탈 붕괴에 따른 자멸이 큰 이유죠. 10중 8구 후자가 답일 겁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최근에 저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워드 막스 인터뷰를 보고 왔거든요. 마켓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책도 썼고 뭐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유명한 책을 쓴 유명 투자자인데 하워드 막스도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비싸게 사서 너무 싸게 파는 실패한 투자의 전형을 받는 게 지금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코멘트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어제 나온 이슈죠. 대만이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허용하면서 어제 대만장이 2% 중후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 쪽에서 10조 7천억 원 정도의 증시 안정펀드 카드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 증시 안정펀드가 집행되면 강력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만 증시가 증안기금 투입 소식에 2.7%나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 조치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한 기사에서 또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고 있네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 초록불, 유세벽 전문가는 빨간불, 이정우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네요.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정부 정책 자금을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요즘 연기금이 하는 걸 보면은 좀 믿음이 많이 깨졌다라고 전 느끼기 때문에 약간 이게 단기적으로 호재는 작용할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팔 물량이 될 거라면 약간 그때 공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님은 빨간불이세요? 네, 단발성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전히 증시의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지금 금융당국이 지금 뭐 손을 쓰거나 그 문제점 여러 가지 지금 증시의 현안에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뭐 칼을 대거나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떤 손을 대고, 공급 부분이 이제 진행된다면 저는 일정 기간은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아주 뭐 중장기적으로 멀리 이 효과가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단기간에 일시적인 부분은 효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현대차 20년 전에 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또 어떤 분께서는 현대차 손절 안 하고 버텼다가 잘 가면 좋겠습니다. 박찬수님 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현대차가 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라는 의견. 제가 기아하긴 한데요. EV6를 도로에서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차가 멋져서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EV6 잘 빠졌던데요. 기아입니다. 자,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 코스피 2300포인트 부근 분할 매수 구간. 네. 네. 2300포인트 지금 부근이에요. 네. 더 빠지지도 않고. 더 제가 오르지도 이거 작성할 않고. 때까지만 해도 좀 그 부분까지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로 약간 예상치보다 상향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충격을 주나? 되게 아침에 장 초반에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환율도 1310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나왔고요.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2300 부근을 위협하나 싶었는데 그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는 또 양봉까지도 전환하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0을 무릎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바닥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거의 뭐 2200, 뭐 2100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온다면 더한 공포가 때문에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00부터는 약간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고 약간 이러고 다시 이렇게 박스권 어차피 길게 본다면 이번 연도는 거의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 상단이 어딜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뭐 2,500, 2,600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부분에서 다 정리하고 약간 밑에서 왔을 때 다시 바닥에서 사는 부분 약간 이렇게 구간을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CPI 발표 날 때 미국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분 만에 엄청난 게 빠졌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 큰일 났다. 내일 시장 충격을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이 약간 보합까지도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이렇게 약간 저가 매수가 왔을 때 노리는 세력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300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 쫄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그마님께서 무릎인데 누워있는 모양이면 어쩌나요? 라고 글 주셨네요. 빵 터지셨어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무릎인데 누워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빠진 무릎이라고 하죠. 예? 자빠진 무릎. 자빠진 무릎.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니까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견뎌야 되니까 뭐 헛웃음이라도 웃는 거죠. 예, 이정우 전문가님. 근데 2300 부근에서 어떤 섹터를 사야 될지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보고 있는 섹터는 저는 2차 전지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 세 개 중에 예. 번갈아 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2차 전지를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생각보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가권인 종목 2차 전지 쪽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한 8월 달쯤에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요? 소부장이요? 네,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요? 네. 예. 시장 박스권의 흐름을 하반기 예측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쪽들 가운데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도 8월경에는 시세를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주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꿈틀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충분히 좀 눌려져야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배터리 쪽을 보자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급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해지면서 소폭 달러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4원 가까이 오릅니다. 1310원 선 거래가 되는데요. 1300원 선이 넘어서면서 사실 금융위기급이고요. 여기서 10원까지 더 올려 세우면서 1310원 선에 현재 환율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감들을 환율이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 경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300포인트 부근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오늘 아마 방송하는 시간에 2300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코멘트를 주셨어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수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팁니다. 이정우 전문가,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네. 예. 이정우 전문가님은 의견 주셨던 분이니까 패스하고. 이정호 전문가 누르니까 제가 색깔이 그렇죠. 바뀌어버리네. 서로 그쪽이 지금 오늘 두 분이 라이벌이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 신호등도 지금 통하는 것 같은데 유세벽 전문가님이 초록불,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님. 네. 2300포인트.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지금 어제도 지금 제가 이따 코멘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나스닥 지수를 제가 어제 유심히 좀 지켜봤거든요.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본격적인 시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금이 있으시면 우량 섹터 전망 있는 종목 부분에 이제 조금씩 담아가시는 건 유효하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2300이 마지막 완전 바닥, 완전 다지는 최종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화되면서 한 번 더 충격, 메가톤급은 아니지만 한 번 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좀 더 하방으로 꽂는다는 표현 좀 너무 심하고요. 한 번 더 변화를 주고 그때 최종 다지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 상태에서 바닥을 끝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외인 세력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시장을 흔드는 요소도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박천국 쪽박지호님께서 대만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 결정, 잘한 결정인지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어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네, 뭐 코로나 당시는 정말 워낙 비상사태였고요. 지금도 역시 비상사태인 거는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수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좀 대만도 많이 빠졌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제 이 증시 안정기금 투입 결정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쨌든 부양은 됐는데 이게 잘한 결정인지 세 분의 의견입니다. 윤겸 전문가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기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잘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장은 어차피 시장의 논리대로 진행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국적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해서 올라간 증시면 언젠가는 이것도 꺼진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유세벽 전문가는 아까 우리나라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대만은 잘한 결정인가요?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한다? 글쎄요. 이거는 뭐 잘한 결정일지는 후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윤겸 전문가는 아까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공급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또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를 기대한다라고 언급이 나온 게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19일에 방문을 하는데요. 그게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 인사들이 방문을 하네요. 예,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저는 우리나라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재무장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정말 유명한 비둘기파로 연준 의장 당시 활동을 했었던 그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박 전문가 노란불, 윤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님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 증시에 환영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초록불 의견 어떤 생각이실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득을 취한 거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1년차 때 약간 이런 부분, 대외적으로 뭐 외교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시에 어느 정도 호재는 방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도 호재라고 보시네요. 네. 미 옐런 장관이 이제 연준 의장도 역할을 하셨고요. 근데 재무장관 돼갖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 신호가 왔을 때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도 했고요. 간과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를 끝내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제 그런 이제 통화 스와프도 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아마 정부하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하고는 뭐 기본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옐런 장관도 어떠한 이제 막중한 책임감, 미 증시 경제를 갖다 다시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정부와 증시와 어떤 여러 가지 긴밀한 통화 스와프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증시에 목말라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악재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충분한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환율이 너무 높아서요. 과연 옐런 재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통화 스와프 논의를 한다고 해도 과연 20원, 30원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세벽 전문가님 노란불이세요? 네, 우선 긍정적으로는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어저께 한중 FTA가 열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 관련해 중국이 이제 이렇게 좀 후속 협상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IPEF 관련해서 휘둘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지금 자꾸 이렇게 양측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나라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카드를 제닛 옐런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샌드위치인 건 정말 우리 신세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중 FTA 협상 진행하는 건 긍정적인 내용 아닐까요? 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후렴구에 이렇게 결국 IPEF에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초기 참여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너네 스탠스 잘 해라 이런 식의 약간 압박 아닌 압박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근을 주고 있네요. 중국 쪽의 판호 발급도 어제 또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IPEF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치포 동맹에 대해서도요. 동참할지 여부를 8월까지 확답해달라는 그 요구가 들어왔다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내용들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일단 탈중국 그 이슈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바닥, 공사, 그리고 둔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코멘트로 이제 바닥공사 둔화, 2차 전지, 폐기물 좀 주목하자고 제가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더 이상 하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바닥 대공사를 미국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경기 둔화는 이미 들어왔고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 진짜 이제 둔화 급행열차하고 침체 급행열차를 다 타고 지금 달려가는 초입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도 이제 미국 CPI 발표 지수의 그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과연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 유심 있게 좀 지켜보려고 어제 미 선물 지수를 좀 봤습니다. 특히 미 선물의 그 나스닥 지수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개장과 동시에 뭐 1, 2분 사이에 뭐 500포인트를 그냥 수직 하방하는 진짜 역대급 그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러다가 이제 더 폭락하는 게 아닐까 좀 더 지켜봤는데, 그나마 낙폭과대를 줄이면서 방어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세가 취약하다, 증시가 취약하고 지표 발표에 따라서 과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투시 매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걸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지표 부분이 또 나오는데, 물론 어제처럼 이렇게 과대한 그 변동폭은 아니겠지만, 역대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세장이다. 그런 부분을 갖다 유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또 100bp 올린다는 뭐 울트라 스텝도 지금 언급되면서 시도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뭐 아예 그냥 울트라 스텝으로 가서 확실하게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울트라 스텝까지 가기에는 뭐 시장이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뭐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울트라 스텝까지 가는 거는 너무 무리가 아닐까, 시장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뭐 울트라 스텝까지 약발이 안 들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 뭐 메가톤급 울트라 스텝이 나오지 않나, 그런 이제 농담 섞인 얘기도 좀 있는데요. 하여튼 미 증시가 어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45년인가 만에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는,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소매 판매도 나오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는 뭐 조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제 CPI보다는 뭐 중요도가 좀 묻히니까 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이 지표도 좀 관련성 있게 지표 변화를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뭐 어제 이제 하느니 이제 빅스텝을 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종 세트의 악재가 지금 우리나라도 인플레, 빅스텝, 환율, 뭐 무역 적자, 그다음에 증시의 수급, 외인의 행태, 뭐 외인의 또 수급 이탈, 뭐 환율 부분,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지금 또 우리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악재가 지금 거르다 보니까 지금 2300선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제 말씀드린 대로 2300선을 하회해서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한번 그런 증시 상황도 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2250선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1차 심리 저항 그 월봉상 지수인데, 그게 한번 또 혹시나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주변 악재가 곁들여진다면 아마 진짜 패닉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예단 정확하게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시를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약세, 하락, 뭐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런 증시에서는 어쨌든 기간을 단발성으로 보지 마시고 기간을 길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짜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상 이제 뭐 아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지부진한 종목,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재무 지표가 안 좋은 그런 종목에 들어가시다면 과감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빨리 차라리 갈아타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수혜주, 살아나는 종목에 있어서 물려있다면 그건 견디시는 그런 양면 작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시간을 길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증시 변수로서는 뭐 계속 어닝 시즌 발표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순환매 섹터 움직이니까 그걸 또 변수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러우 전쟁이 빨리 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는 계속 뭐 가스, 천연가스를 잡고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푸틴이 야욕이라든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여기서 끝낼 사항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으로 가니까 잘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저는 그래도 이런 와중에
관심 섹터, 어제도 2차 전지 뭐 엔터주들이 상당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 뭐 상승세, 오늘 또 뭐 등락이 좀 오고 가고는 있으나 조금 당분간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폐기물이 지금 뭐 쓰레기 매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나왔습니다. 재활용 부분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뭐 코엔텍이라든지 Y엔텍, 인선 ENT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악재 부분이 종합백화점 세트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위험 시기 구간에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면밀하게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의 5종 악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윤겸 전문가인데요. 오늘 세 분 전문가 모두 배터리주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밖에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반도체, 폐기물 재활용까지 섹터들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불빛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어집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는 조금 올라서요. 96달러 선에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유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이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쪽의 산유 국가들을 만나서 과연 이 증산에 대해서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초록불을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노란불을 느꼈는데 누르시니까 오늘 라이벌 구도 치열하네요. 예, 서로 불빛을 바꿔나가면서 윤겸 전문가 노란불을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이신데 윤겸 전문가 코멘트만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중간 선거도 앞두고 빨리 지금 경제도 지금 잡아줘야 되고 자기는 지금 뭐 갈 길이 바쁩니다. 중동 방문해서 중동 왕과 면담을 해서 빨리 증산 독려하고 지금 뭐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간단치 않거든요. 복잡 미묘하거든요. 오페크 각국 산유국들의 이해관계, 뭐 증산 문제도 이제 얽혀 있고요. 또 지금 뭐 수요들이 지금 뭐 또 코로나 이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또 지금 증산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미국이 또 예전같이 그런 막대한 영향력, 말 한마디면 움직이던 세상이 좀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부상, 또 러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대립, 그래서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뭐 양면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전장 마무리하기 전에 세 분은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요? 먼저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을 체크해드립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드립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 맑은 하늘만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일장은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 하루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 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한 하루인데요. 콘텐츠와 엔터주들도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320선에서 코스닥은 760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큐브 엔터고요. 매수가는 12,750원, 목표가는 17,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는 14,050원까지 오르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엔터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네요. 그럼 유세벽 전문가의 지금까지 티켓 획득 현황들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PNT 그리고 코스모화학, 오늘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LIG 넥스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삼강 M&T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국 SNC,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또 오늘의 종목이죠. 큐브 엔터까지 총 12장의 티켓을 획득하신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야말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12장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정보 전문가는 티켓 7장, 윤겸 전문가 5장, 신기수 전문가 2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 강한 녀석들 어벤져스 군단과 함께라면 어려운 시장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토마토 티켓 현황 확인해봤습니다. 유세벽 전문가가 또 하나의 티켓을 획득합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네임, 그 판에다가 티켓을 직접 붙여주세요. 네, 붙였습니다. 예. 3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대왕 토마토가 자리 잡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의 이름표.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 예, 엔터주 바닥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를 제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또 빠르게 공략하셔서 10%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큐브 엔터 지금 어떻게 볼까요? 큐브 엔터 17,500원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는데 가는 길에 15,000원 라인에서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잔잔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은 터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차분하게 올라갈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의 소속사입니다. 큐브 엔터 확인해 봤고요. 바닥권에 아까 지금 뭐 월봉이었는지 주봉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우영우 우리 채팅창에서 난립니다. 예, 오늘도 아마 방송이 될 텐데 관련주가 계속 시장에서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편백나무님께서 미국에서 우영우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왔다. A스토리가 검토 중이라고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이 소식 들으셨어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못 들었는데, 알려드렸어요. 시청률은 네. 되게 잘 나왔습니다. 9.1%대가 나오면서, 네. 오늘도 상승하겠구나. 케이블 시청률 중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배 올랐어요. 지난주 5%였는데. 공중파랑 비교했을 때도, 아직까지도 되게 높은 수치다. 라고 느끼고 어차피 드라마가 되게 반영 초기잖아요. 지금 5화 정도 나왔는데 드라마는 원래 16부작 기준으로 원래 한 10부작 정도 가까이 됐을 때 더 재밌습니다. 그때가 네. 거의 피크라고 보는데 갈수록 더 시청률이 는다면 주가도 아마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께서 지금 마음이 가는 종목이 많으셔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와, 에이스토리 사야 되나? 또 글을 주셨는데 주변에서 말려주고 계세요. 자신 있는 가격에 우리 들어가자. 예, 종목들 좋은 종목 많지만 자신 있는 가격 중요하다. 글 주셨는데요. 세 분이 지금 자신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3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혁 전문가 골프존이고요. 이정우 전문가 MK전자, 윤겸 전문가 에코프로 BM을 꼽아주셨네요.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가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첫 번째 수익률을 획득했었던 에코프로 BM을 윤겸 전문가가 다시 한번 공략합니다. 오늘 배터리주를 3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배터리주 가운데서 에코프로 BM을 보자는 윤겸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에코 그룹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기타 이제 같은 관련 자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282% 2분기에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하이니켈 수요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호재가 생겼고 고무적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미래 산업 정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 산업 정책, 6대 산업 정책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돌아가면서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끝나면 결국에는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섹터 분야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제도 상승했지만 오늘 물론 이제 갭상승해서 좀 갭상승을 갖다가 이제 차익 실현에 의해서 좀 매물대가 내려오고 이제 어제 미증시에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좀 빠지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저는 오늘 하루 이틀 단발성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2020년 3월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지수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2021년은 7,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다수
종목들이 그냥 내려와서 거기서 덮어져 버려서 지금까지 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피언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단계적으로 월봉상 봐도 차트가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산업 정책하고 연관했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모멘텀이 있다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매출은 지금 이제 2분기까지는 지금 안 나왔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비해서 151%, 영업이익도 좀 130%, 당기순이익 12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재무 비율도 부채 비율이 조금 유동 비율보다 조금 높은 건 사실이나 유보율도 좋고요. 이 기업은 이제 부채 그런 단점보다는 이제 성장하고 수익 이런 부분이 좀 훨씬 더 장점이다. 그다음에 수급 부분도 어제 오늘 상당한 최근 거래량보다 폭발적인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천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지금 단가에서 뭐 진입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3만 5천 원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뭐 충분히 뭐 이렇게 하방으로 더 내려오진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전략적으로 이제 커트라인 정해놓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양호한 양극재 수요를 확인했다는 점 주목하고 있네요. 매수가는 현재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골프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지금 채팅창에서는 엔터주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는 엔터주 없고요. 골프존, 골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잔잔하게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닥권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주가는 저는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제 지금은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저는 골프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골프 수요가 준다고 해서 여름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결국에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매수가로 드리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전저점인 12만 5천 원 라인, 그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16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5만 5천 원에서 네. 수정해 주실까요? 네, 15만 5천 원 지시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15만 5천 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16만 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프존, 스크린 골프 기업이고요. 중국에서 점유율 의미 있는데요. 30% 중국에서 사업 잘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MK전자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 투자 포인트 알아보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입니다. MK전자. 왜냐면 기존 사업이 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바로 전 세계 본딩 와이어 글로벌 점유율이 1위 업체인데 이것 떠나서 이제 신사업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랑 실리콘계 응급제를 공동 특허로 하면서 이제는 응급제 시장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요즘에 달러 강세잖아요. 근데 수출 비중이 거의 80%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가져가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온 부분이 없이 떨어졌어요. 이 말은 조만간에 이제 거래량 한 차례 시세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21평선 위에서 어느 정도 모아간다면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진입 가격 11,450원. 진입도 무난한 가격이다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1,500원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입니다. 본딩 와이어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일종의 전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부품. 본딩 와이어 MK전자 수출 비중 80%의 달러 강세 수혜 줍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2위와 3위를 다투고 있는 윤겸 전문가와 이정호 전문가가 나란히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의 공개 방송 주제는 뭔가요? 네. 저는 3위는 아니고요. 사실상 꼴찌입니다. 그 말씀드리. 저는 이제 비유는 조금 보는데 성적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따 공개 방송에서 이제 한은의 빅스텝 단행에 따른 증시 여파와 그에 관련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통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사실상 꼴찌 어떤 반성을 할까요? 반성 이후의 모습이 또 중요한데 네. 윤겸 전문가가 7월장 또 절치부심해서 전략을 세워주실 테니까요. 앞으로의 성적도 기대해 볼게요. 이정우 전문가님도 4시에 공개 방송 어떤 주제일까요? 내일장 관심 종목 및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전체적인 종목 같은 거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찾아서 어떤 종목을 관심껏 내일 어떻게 공략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심심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심하실 틈이 없으실 텐데 둘째가 태어나셔서 6월 말에 둘째가 태어난 둘째 아들 둘 아빠입니다. 이정우 전문가 오늘 4시에 공개 방송 내일장의 관심 종목들 쭉 보면서 찾아낸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대 지수 현재 상승 하락 어떤 쪽인가요? 소폭의 하락과 소폭의 상승이네요. 보합권입니다. 오후장에 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